몇 년 전부터 우리의 대중음악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의 반대편인 칠레를 비롯한 남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 이 남미의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대중음악을 접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가수의 팬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요를 이들의 휴대전화 벨소리나 그리고 컬러링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계,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 발빠르게 달리고 있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장기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해방 이후의 우리의 삶과 대중음악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대중음악평론가이신 한국대중음악연구소의 강헌 소장께서 도움 말씀 주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 음악과 관련된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한 20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20년 가까이요? 그렇다면 그 20년 전에 이 관련된 일을 시작하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요를 듣고 따라서 부를 거라고 상상을 하셨나요? 제 생애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상상하신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부분이 이토록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고는 뭐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음악이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그 높은 교육열을 통해서 배출된 아주 그 뛰어난 인재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그 정재계뿐만 아니라 문화 쪽 영역에까지 아주 뛰어난 젊은 일들이 진출하면서 그렇게 이런 그 뛰어난 창의적인 인물들의 그 역할에 의해서 이런 참으로 보기 드문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한류 그리고 80년대 중반의 대중음악계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좀 짚어볼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간략하게 요약만 해주시죠. 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대중음악 문화가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게 되었나, 그리고 그 성장 동력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밝음과 어두움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특히나 최근의 대중음악계의 판도는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대중음악계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참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해방 이후 현대사는 참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0년대가 시작할 때마다 그 10년대를 요약하는 그런 참 역사적인 사건들이 꼭 일어났거든요. 50년대를 시작할 때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60년대가 시작할 때는 4.19와 5.16이 일어났고, 70년대가 시작할 때는 그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80년대가 시작할 때는 광주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각 10년대가 시작할 때마다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10년대에 굉장히 많은 다른 그 모든 우리 삶의 요소들을 많이 규정을 하게 돼요. 8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현대사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그 청년문화 세대의 그 낭만주의가 80년대에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진 광주의 비극 속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이 70년대 청년문화 세대는 보다 더 전투적인 청년문화 세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87년에 이르러서 이른바 87년 6월 항쟁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체제를 지속시키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적 기반이 우리의 80대 이후에 지금의 굉장히 풍성하고 자유로운 문화적 발전을 갖고 왔다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삼저호황. 당시 전 세계적으로 70년대의 불황이 끝나고 전 세계적인 이제 호황 국면으로 돌아서는 대목에서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왔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쩌면 당연한 보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80년대의 삼저호황이라는 경제적 풍요가 오면서 정말 그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정말 이렇게 밑바닥 서민 대중들의 삶이 비약적으로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어떤 세대가 출현하게 돼요. 바로 하이틴이라고 불리게 되는 10대 세대가 드디어 문화의 중심 세대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그 이전 70년대까지 제가 70년대 10대였는데 제가 70년대 10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주 잘 사는 집 아니거든요.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었어요. 10대가 독자적인 문화적 소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집들이 수준들이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되면서 10대 자녀들도 이제 쓰는 소비의 수준이 높아지게 돼요. 그것의 가장 80년대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휴대용 카세트 녹음기 워크맨이라는 그 이름으로 상징되는 1인 휴대할 수 있고 이렇게 이어폰으로 꽂고 지금 이제 MP3 플레이의 이제 가장 그 원조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드디어 우리의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음악 문화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혁명가인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대중문화의 권력은 구매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런 문화를 할지라도 시장에서 구매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구매를 통해서 많은 팬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문화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대의 중요한 문화적 권력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구매를 한국의 대중문화의 구매의 완전히 주도권을 이 10대가 장악하게 되면서 10대가 문화적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무슨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이 문화산업, 음반산업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이 80년대 제5공화국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10대 문화, 제일 최초의 10대 문화의 우상의 이름은요, 바로 정말 드디어 오빠 부대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바로 가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조용필의 등장입니다. 사실 조용필은 1960년대 말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80년대를 완전히 제패하는 한 시대의 인물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이미 76년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굉장히 트로트적인 복고풍의 노래를 가지고 이제 반짝 스타가 되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제2차 대마초 파동에 휘말려 가지고 유신 정권이 끝나는 79년 말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 3년간의 아주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침묵의 시간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시대를 뛰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오히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수많은 히트곡을 한 번 내고 사라져간 그런 가수 중에 하나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